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 조인입니다. 오늘은 제 진료실을 찾아온 켈로이드 환자분을 보고 좀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켈로이드가 뭔가요? 이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형태들을 켈로이드라고 합니다. 켈로이드 형상에 대해서는 많은 가설이나 주장이 있어 오지만 사실은 아직 정말 정확하게 이거다 하는 것들은 없어요. 많은 인자들이 다양하게 얽혀 있고 실제로 단순히 다쳐서 혹은 귀를 뚫고 나서 주사를 맞고 나서 그리고 안타깝게도 미용수술, 안면거상이라든지 가슴 수술이라든지 이런 이후에도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켈로이드가 잘 생기는 부위는 귀, 그리고 가슴 부위, 흉골 부위, 견갑 부위, 복부, 치골 이런 데 많이 생기고요. 간혹 제왕절개의 한 부분에서도 생기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관절이나 몸의 움직임에 따라서 긴장이 많은 부위에도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행히도 눈꺼풀이나 코, 성형수술 가장 많이 하는 그런 곳에는 잘 생기지 않고요. 점막이나 두피 부위에도 잘 생기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켈로이드는 상처가 완치된 이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용기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초반에는 우리 그냥 생기는 흉터, 비후성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것과는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또 있어요. 켈로이드의 특징상 증식성의 변화가 우리가 다친 범위를 넘어서 생기게 되는데요. 보통 한 다치고 나서 1, 2개월 정도 이후에 일어나거나 그 이내에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정말 드물게는 10년, 20년 만에도 다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켈로이드는 발생 후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이 가장 좋은 치료예요, 사실은. 그래서 신체의 다른 부위에도 내가 좀 켈로이드가 생겼었던 적이 있다 하면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이런 흉터에 대해 취약하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예방에 힘쓰고 상처가 딱 생겼을 때 그냥 대충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성형외과에 오셔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가장 흔하게는 주사적인 치료, 그리고 수술적 절제, 압박요법, 그리고 필요하다면 방사선요법 이런 것들이 현재 많이 쓰이고 있고요. 좀 흉터가 덜 생기게 하는 약물 복용 등을 보조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첫 번째, 스테로이드 주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주사는 수개월 동안 좀 치료를 해야 되고요. 켈로이드가 비교적 얼마 되지 않은 조금 신선한 상태? 이럴 때는 쓰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크기에서는 반응을 잘 하는 편이지만 크기가 매우 크거나 이미 스탑 줄기가 생긴 이후에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금 크기가 한정된 작은 켈로이드에는 효과적이지만 병변이 너무 크면 조금 부족한 경우들이 있고요. 주사를 할 때도 그 병변의 가장 중앙 부위에 정확하게 주사를 해야지 인접한 정상 조직에 주사를 해서는 오히려 함몰이나 기타 다른 부작용만 일으킬 확률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압박요법인데요. 자석 등을 이용해서 압박을 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흔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실리콘 젤 시트를 이용한 압박입니다. 약국이나 병원에 가시면 쉽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런 시트들을 통해서 비대 흉터가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이미 생겼을 때 아니면 정말 아예 켈로이드가 생겨서 다른 치료에 되게 실패했을 때 같이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8시간에서 12시간 이상은 흉터 위에 이불처럼 덮어주시면 되시고요. 흉터 조직의 양도 감소하고 염증도 좀 줄여줄 수 있고 흉터 자체가 희미해지는 그런 효과가 검증된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술적인 외과적인 절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적응증이 되는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입니다. 다만 우리가 가슴 중앙부라든지 어깨 등은 이런 수술적인 방법의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귀나 미용 수술 흉터 등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켈로이드가 얼만큼 성숙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적절한 수술 시점도 잡으셔야 되고요. 환자분이 오시면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예상되는 결과치 혹은 재발의 위험성 이런 것들을 서로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수술 방법을 선택을 하셨던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압박요법이라든지 방사선요법 그리고 필요하면 처음 말씀드린 주사요법 등을 같이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방사선 요법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대학병원이나 2차 병원에서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그 크기를 조금 더 줄이고 재발을 방지하는 요법도 쓰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보편적인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진료 의뢰를 통해서 받으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켈로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한번 생기고 나면 그냥 둔다고 해서 절대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상담을 받으시고 필요한 치료, 말씀드린 주사요법이라든지 압박요법, 수술적 절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것이 가장 빨리 그리고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실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조희인이었습니다.